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성중양, 즉 암에 관한 건강 백과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이게 중년 건강 필독서 일부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이 1위잖아요, 암이. 특히 우리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그렇죠. 어떤 습관이 위험을 높이는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당신의 건강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요. 자,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암이 여전히 가장 무서운 병이긴 한데 그래도 의학의 발전에서 생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맞아요. 희망적인 부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자료 보니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암 위험을 무려 30%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30%요? 와, 생각보다 정말 큰 수치인데요?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뭐부터 볼까요? 사망률 1위, 폐암부터 시작해야겠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폐암 원인의 거의 90%가 흡연이라는 점이에요. 간접 흡연까지 포함해서요. 아, 90%.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매일 담배 한 갑씩 40년을 피웠다. 그럼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20배나 높아진대요. 20배요. 20배.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수치죠. 게다가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발견도 어렵다고 하니까 더 문제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금연의 효과예요. 아, 금연하면 좀 나아지나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연하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요. 폐암 위험이 비흡연자의 2배 수준까지 그러니까 확 떨어진다고 해요. 와, 15년이면 그래도 상당히 줄어드네요. 수십 년 피웠어도요? 그렇죠.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끊기 어려운 게 생활습관병의 무서움인데 그래도 이런 통계 보면 금연 정말 해야겠다 싶죠. 네, 정말 동기부여가 되네요. 자, 다음은요. 요즘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인데요. 아, 이 두 암은 식습관 변화랑 관련이 아주 깊다고 분석되죠. 네, 맞아요. 원인이 딱 서구화된 식단, 그러니까 육류, 동물성 지방 섭취 증가라고 명확히 짚고 있어요. 붉은 고기에 그 헤모글로빈 성분하고 동물성 지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아, 그게 좀 흥미로운데요. 동물성 지방 섭취가 늘면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만이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여성암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 여성암하고 비만이요? 네.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에스트로겐 때문이군요. 네. 그리고 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 문제도 같이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가 뭘 먹느냐가 암 발생 패턴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식탁을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근데 또 반대로요. 여전히 한국인에게 많은 암인 위암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과 관련이 깊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아, 위암이요? 네. 맵고 짠 음식, 특히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해서 암이 생기게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영했어요. 바로 냉장고 보급이랑 위암 발생률 감소의 관계예요. 냉장고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죠? 미국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식품을 소금에 절여서 오래 보관할 필요가 줄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염장식품 섭취는 줄고 신선식품 섭취는 늘어서 위암 발생률이 줄었다는 분석이에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암 예방에도 영향을?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여전히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 아직도 짜게 먹는군요, 우리가. 네. 게다가 불에 탄 고기나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새로운 식습관의 위험도 여전히 있고요. 이게 참 식습관 변화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도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식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전통 식단, 현대 식단 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조절해야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암 예방 10가지 실천법을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 10가지나 요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만 보면요. 일단 금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금연.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 아까 비만 얘기도 나왔었죠. 맞아요. 균형 잡힌 식사,
채소, 과일 충분히 먹고 짜고 탄 음식 피하는 거. 그리고 절주, 술도 문제죠. 그렇죠. 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비형 간염 예방 접종. 이게 간암 예방에 중요하고요. 안전한 성생활, 그리고 발암물질 회피. 이건 뭐 작업 환경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아, 환경적인 요인도 있군요.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정기 검진입니다. 정기 검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물론 이 습관들을 다 지킨다고 모든 암을 100% 막을 순 없겠죠. 하지만 저자들이 강조하듯이 암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인 셈이네요. 네. 특히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된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건강관리 계획에 어떤 좀 영감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같은 주요 암들이 결국은 흡연, 식습관, 운동 같은 당신의 생활 방식과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 이게 암 예방의 핵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주로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예를 들어 작업 환경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유해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들이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과연 실제 암 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건강 노력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하는 점이에요. 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네요. 네.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이런 좀 더 넓고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남겨드리고 싶네요.